사랑은 손바닥 위의 모래와 같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당신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누군가를 마음 깊이 품고 그와 함께 모든 순간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그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붙잡고 간섭하는 마음일까? 사랑은 때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때로 우리를 속박한다. 사랑은 빛이지만 동시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도 단순히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에 대해. 손바닥 위에 모래, 상상해보라. 당신은 해변에 서 있다. 발밑에는 부드러운 모래가 깔려있고 손에는 한 줌의 모래를 쥐고 있다. 그 모래는 따뜻하고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흐른다. 당신은 그 모래를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손을 꽉 쥔다. 힘껏, 단단히.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을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아무리 세게 쥐어도 모래는 당신의 손을 떠난다. 손을 펴보니 남아있는 것은 몇 알의 모래뿐이다. 이제 다시 한 줌의 모래를 집어보라. 이번에는 손을 꽉 쥐지 말고 손바닥을 살짝 열어보라. 모래를 부드럽게 품고 바람이 불어도 손이 살짝 흔들려도 모래가 그곳에 머물도록 내버려둬라. 놀랍게도 모래는 당신의 손바닥에 조용히 머문다. 그것은 떠나지 않는다. 왜일까? 당신이 모래를 억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모래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와 같다. 사랑은 손바닥 위의 모래와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고 싶어 한다. 그 사람이 우리의 곁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모래를 쥐듯 사랑을 너무 세게 붙잡으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간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손을 연다면,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들은 떠나는 대신 우리 곁에 머물지도 모른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그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사랑은 자유다. 사랑의 그림자.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종종 빛나는 순간들만 떠올린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던 미소, 손을 맞잡고 걷던 따뜻한 순간들. 하지만 사랑에는 그림자도 있다. 그 그림자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 스며든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화를 내는가? 왜 그들이 늦게 답장하면 불안해지는가? 왜 그들이 당신과 다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는가? 그것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그림자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림자는 당신이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온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림자는 우리의 의식 아래에 숨어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우리의 사랑 속에서도 나타난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 내면에서 일깨운 어떤 부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부분이 기쁨과 따뜻함이라면 사랑은 빛난다. 하지만 그 부분이 두려움이나 부족함이라면 사랑은 고통이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충분히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화를 낼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 당신이 반응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두려움이다. 어쩌면 당신은 어릴 적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상처를 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상처가
당신의 사랑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사랑은 자유의 공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그림자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사랑은 자유의 공간이어야 한다. 사랑은 두 영혼이 서로를 소유하지 않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공간이어야 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기대를 강요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대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유. 그들이 당신 곁에 머물거나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라. 그리고 그 자유를 주는 순간 당신 자신도 자유로워진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당신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사랑의 본질이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빛을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당신의 그림자 속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대신 그 사람과 함께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라. 그리고 그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라. 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잠시 멈춰보라. 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가? 당신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하는가? 당신의 사랑은 빛을 발하는가? 아니면 그림자를 들이우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은 당신의 내면을 비춘다. 당신이 누군가를 붙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다. 당신이 누군가를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불안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은 당신의 사랑을 왜곡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사랑은 당신을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연결해 줄 것이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 다음 부분에서는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투사라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의 내면 이미지를 더 씌우는가? 칼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개념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그들을 우리의 내면 그림자로 뒤덮는지 탐구할 것이다. 또한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과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며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여정은 단순히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가 보자. 사랑은 거울이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그들의 미소, 그들의 따뜻함, 그들의 불완전함을 보는가? 아니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당신 자신의 내면,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부분을 발견하는가?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의 내면이 외부 세계와 마주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내면 이미지를 더 씌운다. 칼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불렀다. 오늘 우리는 사랑 속 투사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한다. 그리고 그 투사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이끌고 동시에 어떻게 우리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지 이야기해보자. 투사.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인가? 사랑에 빠질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는가? 가슴이 뛰고 세상이 더 밝아 보이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을 떠올려보라. 당신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당신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가져왔다고 느낀다. 그들은 당신을 안전하게 해주고 당신을 살아있게 해주고 당신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 같다. 하지만 잠시 멈춰보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 내면에서 일깨운 어떤 이미지, 어떤 감정, 어떤 꿈인가? 칼 융은 우리가 사랑할 때 종종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내면 이미지를 투사한다. 즉,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모습으로 본다. 그 모습은 우리의 깊은 욕망, 두려움,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내면의 일부를 반영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여준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투사다. 투사는 우리의 내면이 외부 세계에 반사되는 과정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당신에게 안전함을 준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어떤 갈망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의 강인함에 끌린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가지지 못했다고 믿는 어떤 힘을 그들에게서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부드러움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내면의 부드러움을 그들을 통해 다시 발견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내면의 남성과 여성. 칼 융은 우리의 내면에 두 가지 깊은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나는 내면의 여성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의 남성이다. 남성의 내면에는 부드러움, 감정, 직관, 그리고 수용의 이미지가 있다. 이를 융은 내면의 여성이라 불렀다. 여성의 내면에는 논리, 강인함, 행동, 그리고 정신의 깊이가 있다. 이를 융은 내면의 남성이라 불렀다. 이 두 이미지는 단순히 성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시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모습이다. 남성의 경우 내면의 여성은 그의 감정과 직관을 상징한다. 그것은 그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 그가 부드러움을 느끼는 방식, 그가 사랑과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여성의 경우 내면의 남성은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상징한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맞서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의 정신을 깊이 탐구하는 방식이다. 이 두 이미지는 우리의 내면에 잠재 있으며 우리가 사랑할 때 외부 세계로 투사된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한 남성이라면 당신은 어떤 여성에게 끌리는가? 그녀는 당신에게 부드러움을 주는가? 그녀는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감정을 꺼내주는가? 그녀는 당신이 평소에 드러내지 않는 내면의 부드러움을 일깨우는가?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여성이 그녀에게 투사된 것이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당신의 내면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한 여성이라면 당신은 어떤 남성에게 끌리는가? 그는 당신에게 안전함을 주는가? 그는 당신이 스스로 가지지 못했다고 믿는 강인함을 보여주는가? 그는 당신이 두려워했던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가?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남성이 그에게 투사된 것이다. 당신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 내면에서 일깨운 어떤 부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투사의 함정. 이 투사는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 투사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이다. 그들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때로는 당신이 원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내면 이미지를 더 씌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미지에 맞지 않을 때 실망한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배신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안전함을 느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당신에게 따뜻함을 주었고 당신은 그의 곁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바빠서 당신에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한다. 그는 당신이 기대했던 만큼 부드럽게 말하지 않는다. 갑자기 당신은 불안해진다. 당신은 그가 변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하지만 사실 그는 변한 것이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당신이 그에게 투사했던 내면의 이미지가 현실과 충돌한 것이다. 이것이 투사의 함정이다. 우리는 사랑한 사람에게 우리의 내면 이미지를 더 씌우고 그들이 그 이미지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내면 이미지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고통으로 변한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바꾸려 하고, 그들을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소유다. 그것은 통제다. 투사에서 벗어난 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칼 융은 답을 내면에서 찾으라고 말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하는 이미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온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해하고 그 이미지를 마주한다면 당신은 투사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일깨우는가? 그들은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는가? 예를 들어, 당신이 그들의 부드러움에 끌린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억누르고 있던 부드러움을 그들을 통해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그들의 강인함에 끌린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가지지 못했다고 믿는 힘을 그들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당신의 내면 이미지는 단순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린 시절, 당신의 부모, 당신의 초기 경험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당신은 어릴 적 어머니의 따뜻함을 갈망했지만 충분히 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따뜻함을 투사한다. 어쩌면 당신은 아버지의 강인함을 동경했지만 그를 가까이 느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강인함을 투사한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이미지를 당신 내면으로 다시 가져온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한 이미지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이미지를 그들에게서 거두고 당신 스스로 그 이미지를 품어야 한다. 당신이 부드러움을 갈망한다면 스스로에게 그 부드러움을 주라. 당신이 강인함을 원한다면 스스로 그 강인함을 찾아라. 당신이 안전함을 원한다면 스스로 그 안전함을 찾아라. 당신이 안전함을 원한다면 스스로 그 안전함을 만들라. 사랑은 내면과의 대화.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당신의 내면과의 대화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당신에게 거울을 보여준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본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본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는다. 카이용은 말했다. 당신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어둠을 마주하고 그 어둠을 밝힘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사랑도 이와 같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당신의 내면의 어둠을 마주하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여정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한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 이미지를 당신 내면으로 가져온다면 당신은 더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들의 불완전함, 그들의 약점,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내면 이미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을 자유롭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사랑 속에서 당신 자신도 자유로워진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 다음 부분에서는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연결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지려 하는가? 칼 융의 그림자 개념과 현대 심리학의 연결의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어린 시절의 경험에 뿌리를 두는지 탐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연결 방식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여정은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길이다.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가 보자.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당신을 끌어당기는 순간에서 아니면 더 깊은 곳, 당신이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우리는 사랑을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은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릴 적 느꼈던 따뜻함, 상처, 그리고 안전함의 기억과 얽혀 있다. 오늘 우리는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연결의 방식을 탐구하려 한다. 구하려 한다. 그리고 그 연결이 어떻게 우리의 어린 시절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형성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연결 세 가지 방식.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안전한 연결이다. 이는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불안한 연결이다. 이는 당신이 끊임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려 하고 그들이 당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며 그들의 작은 행동에도 불안해지는 상태다. 세 번째는 회피하는 연결이다. 이는 당신이 너무 가까운 관계를 두려워하고 감정적 친밀함을 피하며 아유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상태다. 이 세 가지 연결 방식은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어떻게 보호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처받았는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아주 어릴 때 당신을 돌보던 사람이 당신에게 따뜻함을 주었는가? 그들은 당신이 울 때 달래주었고, 당신이 두려워할 때 곁에 있어 주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안전한 연결을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세상이 안전한 곳이고 사랑은 믿을 만한 것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을 돌보던 사람이 일관되지 않았다면 때로는 따뜻했지만 때로는 차갑거나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불안한 연결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사랑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다. 또는 만약 당신을 돌보던 사람이 감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회피하는 연결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가까운 관계가 위험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다. 연결 방식과 사랑의 그림자. 칼 융은 우리의 내면의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림자는 우리의 의식 아래 숨어 있는 부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상처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우리의 연결 방식 속에서도 나타난다. 불안한 연결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그림자가 난 충분하지 않다라고 속삭인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늦게 답장하며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려 한다. 이들은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이 그들의 사랑을 왜곡한다. 회피하는 연결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그림자가 가까워지면 상처받는다라고 속삭인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불편함을 느낀다. 함을 느낀다. 그들은 감정적 친밀함을 피하고 관계에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그들은 자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이 그들을 고립시킨다. 하지만 그 고립 속에서 그들은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안전한 연결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을 믿는다. 그들은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 불안전함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는다. 불안과 회피의 줌. 상상해보라.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 한 사람은 불안한 연결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회피하는 연결을 가지고 있다. 불안한 사람은 상대방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한다. 그들은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회피하는 사람은 그 가까움이 부담스럽다. 그들은 거리를 두려워하고 감정적 친밀함을 피하려 한다. 불안한 사람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회피하는 사람은 더 멀리 물러난다. 이 두 사람의 춤은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지만 종종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많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뿌리다. 불안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얽매일까봐 두려워한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들의 연결 방식이 충돌한다. 불안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더 많은 자유를 원한다. 이 춤은 끝없이 이어지고 두 사람 모두 지치게 된다. 칼 융은 이 갈등을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내면의 그림자와의 대화로 보았다. 불안한 사람은 그들의 두려움이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어쩌면 그들은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이 일관되지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회피하는 사람은 그들의 거리두기가 과거의 상처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어쩌면 그들은 어릴 적 감정적으로 거부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안전한 연결로 가는 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안하거나 회피하는 연결에서 벗어나 안전한 연결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답은 외부에 있지 않다. 답은 당신의 내면에 있다. 칼 융은 말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치유된다. 하지만 그 치유는 상대방이 당신을 완벽하게 사랑해 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치유는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연결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은 사랑할 때 어떤 느낌을 받는가? 당신은 평온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불안을 느끼는가? 당신은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가?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자문해 보라. 어쩌면 당신은 늦은 답장에 불안해하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기억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이 감정적 친밀함을 피하는 것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이름 짓는 것이다. 당신이 불안해할 때 잠시 멈춰보라.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라.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한다. 이 단순한 행위는 당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마주하게 한다. 이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빛 아래로 가져온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당신은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불안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안전함을 만들어 보라. 예를 들어 상대방이 늦게 답장했을 때 화를 내거나 확인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이것은 단순히 늦은 답장일 뿐이다. 이것이 나의 가치를 바꾸지 않는다. 회피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려는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상대방에게 한 걸음 다가가 보라. 그것은 당신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치유의 시작. 사랑은 완벽한 답을 주지 않는다. 사랑은 당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에게 기회를 준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기회, 당신의 연결 방식을 이해할 기회,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치유할 기회다. 당신이 불안한 연결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랑은 당신에게 안전함을 배울 기회를 준다. 당신이 회피하는 연결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랑은 당신에게 친밀함을 배울 기회를 준다. 칼 융은 말했다. 성숙은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에서 온다. 사랑도 이와 같다. 당신이 불안하거나 회피하는 연결 방식을 가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카옥 아니다. 가지마. 그것은 당신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성인이다. 당신은 그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또 자유로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내면의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탐구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이 여정은 단순히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다.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가 보자. 사랑은 상처를 드러낸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다. 그것은 당신이 잊고 싶었던 기억,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일부를 드러낸다. 하지만 그 상처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상처는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한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통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기하려 한다. 그리고 그 치유가 단순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넘어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구해보자. 내면의 아이. 칼 융은 우리의 내면에 아이가 있다고 말했다. 내면의 아이는 우리가 어릴 적의 모습이다. 그 아이는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품고 있다. 당신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종종 내면의 아이를 깨운다. 당신이 불안해할 때 그것은 내면의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거리를 두려워할 때 그것은 내면의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아주 어릴 때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당신은 어머니가 당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했는가? 당신은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두려워했는가? 당신은 친구들에게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했는가?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남아 당신의 사랑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늦게 답장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내면의 아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내면의 아이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마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랑은 계속해서 고통으로 얼룩질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를 마주한다면 당신은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아까 그 아이를 위로하고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안전함을 주다면 당신은 더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 내면의 아이와의 대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아이와 대화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그 아이를 느끼는 것이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라. 뭐라? 당신의 내면에 아주 어린 당신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아이는 웃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보라. 그 아이에게 말해보라.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너는 안전하다. 이 단순한 상상은 당신의 내면에 깊은 변화를 가져온다. 당신은 내면의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나는 사랑받고 싶어라고 말할 것이다. 어쩌면 그 아이는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라고 말할 것이다.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위로해보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게. 두 번째 단계는 그 아이의 상처를 탐구하는 것이다. 당신의 불안이나 회피가 어디서 왔는지 자문해보라. 어쩌면 당신은 어릴 적 어머니가 바빠서 당신에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아버지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했던 순간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에 이름을 붙여보라. 이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든 순간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순간에 갇혀 있지 않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아이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어린아이가 아니다. 당신은 성인이고 당신은 스스로 안전함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당신은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면의 아이에게 말해보라.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우리는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치유의 실천. 치유는 단순히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치유는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래는 당신이 내면의 아이와 대화하고 사랑 속에서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이다. 첫 번째, 감정을 기록하라. 당신이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그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라.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자문해보라. 이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이 있는가? 이것은 나의 내면의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 기록은 당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마주하게 한다. 두 번째, 호흡을 통해 내면을 달래라. 당신이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라. 손을 가슴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해보라. 나는 안전하다. 전하다. 숨을 내쉬며 말해보라. 나는 이 감정을 놓아줄 수 있다. 이 단순한 호흡은 당신의 내면을 진정시키고 당신의 그림자를 빛 아래로 가져온다. 세 번째, 내면의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라. 종이를 꺼내고 당신의 내면의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라. 보라. 그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 아이를 위로하는 말을 써보라. 사랑하는 나의 어린 나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이 편지는 당신의 내면과 깊은 연결을 만들어준다. 사랑은 치유의 거울. 사랑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에게 치유의 거울을 보여준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당신의 내면의 아이를 깨운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상처, 그리고 당신의 갈망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는다.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은 어둠을 피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 당신은 어둠을 마주하고 그 어둠을 밝힘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사랑도 이와 같다. 사랑은 당신의 내면의 어둠을 마주할 기회를 준다. 당신이 그 어둠을 피하지 않고 그 어둠을 마주한다면 당신은 더 깊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당신의 사랑을 더 자유롭게 더 진실하게 만든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통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놓아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여정임을 탐구할 것이다. 이 여정은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길이다.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가 보자. 놓아줌은 무엇인가? 당신은 놓아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인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자유를 찾는 것인가? 사랑은 종종 우리를 붙잡게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을 통제하려 하며 그들의 행동을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놓아줌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이끄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놓아줌은 자유다. 놓아줌은 사랑의 끝이 아니다. 놓아줌은 사랑의 시작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두려움을 투사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자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자유, 그들이 당신 곁에 머물거나 떠날 자유. 놓아줌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일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을 비난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그들의 답장이 늦을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놓아줌은 그 순간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통제하려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통제하려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상처를 그들에게 투사하고 있는가? 놓아줌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놓아줌은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당신이 놓아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당신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무엇인가? 성숙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성숙한 사랑은 두 사람이 각자의 빛을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이 성숙한 사랑을 할 때 당신은 상대방을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로 보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카이 융은 말했다. 성숙은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에서 온다. 성숙한 사랑도 이와 같다. 당신이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당신은 그 감정을 피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 감정을 마주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며 그 감정을 놓아준다. 당신이 상대방과 갈등을 겪을 때 당신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한다. 성숙한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 성숙한 사랑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그들과 함께 빛을 나눈다. 놓아줌의 실천. 놓아줌은 단순히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놓아줌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래는 당신이 놓아줌을 실천하고 성숙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 감정을 인식하라. 당신이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그 감정을 인식하라.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걱정하고 있다. 이 인식은 당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마주하게 한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빛 아래로 가져온다. 두 번째,
호흡을 통해 놓아줘라. 당신이 통제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라. 손을 가슴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해보라. 나는 이 두려움을 놓아줄 수 있다. 숨을 내쉬며 말해보라. 나는 상대방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이 호흡은 당신의 내면을 진정시키고 당신의 사랑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 세 번째, 매일 밤 마음을 다짐하라. 잠들기 전 손을 가슴에 올리고 말해보라.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 나는 나 자신에게 평온함을 준다. 나는 두려움으로 붙잡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사랑한다. 이 다짐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든다.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깊이 사랑했지만 항상 배신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노력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이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붙잡을수록 상대방은 더 멀리 떠났다. 그녀는 절망했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바빠서 혼자 남겨뒀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말해주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게. 그녀는 내면의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자신의 상처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녀는 놓아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안전함을 주고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 사랑했다. 사랑은 깨달음의 여정.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깨달음의 여정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당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그것은 당신의 빛과 그림자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더 깊이 치유할 기회를 얻는다.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 당신은 어둠을 마주하고 그 어둠을 밝힘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사랑도 이와 같다. 사랑은 당신의 어둠을 마주할 기회를 준다. 당신이 그 어둠을 피하지 않고 그 어둠을 마주한다면 당신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신의 사랑을 더 자유롭게, 더 진실하게 만든다. 이 메시지를 나누어 보자.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다면, 당신이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일부를 발견했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자.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여정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당신이 치유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보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랑을 하고 있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아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더 깊은 본질로 이끌 것이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은 진실하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은 결코 속박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자. 당신의 마음이 이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보자. 사랑은 자유이고 치유이고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